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개념을 제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돌턴이라는 사람. 돌턴.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돌턴?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원자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고, 당시에는 뭐 아톰 이렇게 부르죠. 아톰이라고 처음 부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물질을 막 잘게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공 같은 입자가 나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한 원자 모형은 아주 단단한 공,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단단한 공을 제시를 해요. 이 모형을 공모형이라고 합니다. 공모형이라고 해요. 당연히 원자니까 중성 상태겠죠. 중성 상태의 공모형을 제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돌턴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돌턴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위대한 과학자 한 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위대한 과학자부터는 여기다 쓸게요. 위대한 과학자가 누구냐면 바로 톰슨입니다. 자,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일단 어떤 실험을 해요. 이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 이 원자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발견한다? 전자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전자를 발견해요. 전자. 옛날에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 그런 거는 몰랐단 얘기야. 원자 안에 그런 게 우리는 알고 있죠. 원자 안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몰랐어요. 사람들 다 몰랐겠지? 근데 두 번째 과학자, 누구? 톰슨이라는 사람이 특정한 어떤 실험을 통해서 저 원자 안에 뭐가 들어있다? 전자가 들어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전자는 -1의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죠.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 실험에 대한 소개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실험은 이 실험이에요. 이 실험입니다. 어디 보자. 딱 좋은 그림은 아닌데 이걸 할게요. 자, 음극선 실험이라는 실험인데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자, 이렇게 진공관 안에다가 자, 쇠로 즉 금속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금속을 집어넣고요. 한쪽 금속에다가는 마이너스 극을 강하게 걸어주고요. 한쪽 금속에다가는 플러스 극을 걸어줍니다. 그때 마이너스 극에서 강하게 뿜어져 나오는 어떤 선을 발견하게 돼요. 이 선은 처음에는 빛인 줄 알았어. 어떤 빛이 나오는구나. 에너지가 뿜어서 나오는 거 아닐까? 에너지가 뿜어서 나오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단 그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렇게 알게 돼. 일단 이 뿜어서 나오는 빛을 이름을 붙였어. 음극에서 나오는 빛이다. 그래서 음극선이라고 일단 이름을 붙이고 음극선의 정체가 뭔지를 지금부터 밝혀낼 겁니다. 자, 일단 질량 얘기했으니까 빛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게. 이게 빛이라면 이 실험이 성공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람개비 보이죠? 음극선이 만약에 빛이라면 앞에 바람개비를 설치한다? 바람개비가 있고요. 빛을 쪼이면 바람개비가 돌아가나요? 바람개비가 있어. 빛을 쪼여. 손전등 비춰. 막 돌아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음극선이 빛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바람개비 막 돌아가요. 그래서 이 음극선이 뭐를 가진 녀석이다? 바로 질량을 가진 가장 작은 질량을 가진 입자이기 때문에 바람개비를 땅땅땅 때려서 막 돌게 만들고 있는 거. 마치 바람처럼. 오케이? 자, 빛은 아니다. 빛은 아니고 음극선은 빛이 아니야. 첫 번째, 음극선 빛이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질량을 가진 어떤 입자야.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추가적인 실험을 해보자. 이 음극선 되게 특이하네. 빛은 아니네. 그럼 어떤 놈이야? 이 실험을 한 거야. 음극선을 쏜 다음에 위아래로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어줘요. 어떤 질량을 가진 입자인데 중성 입자라면 중성 상태 입자, 즉 돌턴처럼 돌턴이 말한 게
중성 상태의 입자가 있다 그랬잖아. 만약에 이 금속도 원자들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강한 마이너스를 거는 바람에 원자가 좀 튀어나온 거일 수 있잖아요. 원자가 튀어나온 거라면 원자는 중성이기 때문에 위아래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더라도 직진해야 됩니다. 중성은 어디도 반응하면 안 되잖아. 근데 굳이 플러스 쪽으로 휘어져요. 무슨 말이지? 중성 입자가 아니야. 돌턴이 말한 그 원자는 아닌 것 같아. 뭐지? 그렇지? 근데 플러스 방향으로 휘는 거로 봐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이너스 전기를 띤 질량을 가진 입자. 빛은 아니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고 질량을 가진 어떤 입자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추가적으로 자기장에도 반응을 해요. 자기장에도 반응을 해서 이 자기장 안에 넣으면은 이게 힘을 받아가서 휘어집니다. 이것도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휘어진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저 원자, 저 금속판에서 이 금속판에서 튀어나온 음극선의 정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즉, 이 금속판을 이루고 있는 원자 속에서 튀어나온 거야. 원자 안에 전자라는 게, 마이너스 전자라는 게 들어있다는 걸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죠. 자, 이 실험의 이름을 그래서 음극선 실험이라고 해요. 음극선 실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톰슨이 전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형을 바꿔야겠죠? 모형을 바꿉니다. 어떻게 모형을 바꾸냐면은 돌턴님이 말씀하신 중성 입자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보니까 원자는 전체적으로 중성이어야 하는데 중간중간에 뭐가 박혀있다? 전자가 박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압력을 가하면 전자가 팍 튀어나오죠. 음극선에. 근데 중성이어야 하니까 바탕에 플러스로 된 바탕이 있고 플러스 바다가 있고 그 위에 전자가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원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좀 사뭇 다르죠? 이게 전자바다 모형이에요. 전자바다 모형. 전자가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모양처럼 되어 있다. 다른 말로는 푸딩 모형이라고 해요. 푸딩 모형. 푸딩의 모양이다. 푸딩 위에 뭐가 떠있는 모습 이런 모습도 생각했나봐요. 푸딩 모형이라고도 불러줍니다. 하지만 또 약간 틀린 것 같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돌턴의 이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입자를 발견했다는 이유로 톰슨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집니다. 전 세계에서 구름대처럼 제자들이 보여요. 그 제자들 중에 천재 과학자가 한 명이 들어옵니다. 그 과학자의 이름이 바로 러더퍼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영상 봤을 때 러더퍼드 나왔죠? 러더퍼드가 핵분열, 즉 핵폭탄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러더퍼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도 실험을 해서 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뭘 발견하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원자 안에 핵이 있다. 원자 핵을 발견합니다. 원자 핵을 발견한 실험이 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 러더퍼드는 스승님이 누구예요? 톰슨이죠. 톰슨 스승님의 이론이 맞다는 전제하에 실험을 합니다. 톰슨 스승님의 이론이 맞다면 이게 금박이 뭐냐면 금을 얇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게 금박이야. 금을 얇게 만들었다는 건 원자 세경. 원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잖아. 원자 세겹만 이렇게 뭉쳐놓은 거니까 굉장히 얇은 겁니다. 이렇게 금박을 준비한 다음에 알파 입자를 써요. 알파 입자는 방사능 원소, 방사선 중에 하나인데 이 녀석은 뭐냐면 헬륨 원자핵이야. 헬륨 원자핵입니다.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 우리는 알고 있죠. 당시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굉장히 무거운 입자라고만 알려져 있었어. 그걸 알파 입자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걸 쏜 거야. 자, 봐봐. 러더퍼드 입장에서 자기 스승님의 이론이 맞다면 이 원자들마다 뭐가 있어요? 양성자들이 이렇게 바탕에 존재하고 나머지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아주 강한, 아주
무거운, 아주 무거운 플러스 입자를 빵 쏘는 거야. 플러스가 너덜너덜 퍼져 있는 와중에 강한 플러스를 빵 쏘면 예상한 값은 어떻다? 모두 다 뚫어버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전부 직진해서 모두 여기에 나타날 거로 예상을 해요. 근데 플러스가 서로 밀어내니까 강한 플러스가 만나면서 이렇게 확 밀릴 수 있잖아요. 굉장히 약한 플러스가 이렇게 흩어져 있다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를 쏜 거야. 강한 플러스 쏜 거죠. 러더퍼드는 뭐라고 비유했냐면 내가 지금부터 종이에다가 대포를 쏠 거야 라고 비유를 해요. 저기 편지에다가 그런 실험을 진행할 것이다. 예상값은 다 뚫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는 이게 실제 실험 결과예요. 튕겨나온 거. 그리고 튕겨나온 거죠. 아주 강하게 꺾인 거 뭐예요? 반대로 튕겨나오거나 강하게 빵 꺾인 거예요. 이런 거지. 대포를 종이에 쌌는데 튕겨나오는 거예요.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한 거야. 그런데 방향에 따라서 여기다 빵빵빵빵빵 쐈을 거 아니야? 방향에 따라서 원자의 주변부로 쏘면 다 그냥 통과해요. 특히 원자의 중심부로 쐈을 때만 튕겨나와, 강하게. 이거 혹시 플러스가 너덜너덜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중심부에 모여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유독 중심부로 쐈을 때만 반대로 팡 튕겨나올 거야.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원자 안에 플러스가 뭉쳐져 있는 핵이 있다. 원자 핵이라는 게 존재한다. 스승님이 플러스가 이게 퍼져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운데에 뭉쳐 있다.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정리한 겁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봤던 그런 모형이 나옵니다. 이거를 궤도 모형. 다른 행성 모형이라고 해요. 행성 모형. 궤도 행성. 마치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전하듯이 원자마다 그런 똑같은 궤도 모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아마 소우주라는 말이 생겼을 거예요. 우리 몸도 소우주다. 작은 우주다. 원자 하나하나가 우주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 나온 것 같아요. 자, 이 실험을 뭐라고 하냐? 이거를 알파 입자를 쏴서 산란시킨 실험이라고 해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불러줍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안에 핵이 있다는 것까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자 모형이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된 거야. 아직까지 중성자는 발견 못했지만 러더퍼드가 양성자를 발견했습니다. 원자 핵이 곧 양성자다. 양성자들이 뭉쳐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러더퍼드는 세 가지를 해요. 원자 핵도 발견을 하고요. 원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가 바로 양성자라는 입자라는 것이 있다. 양성자라고 하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밝혀내고요. 희한하게 수소란 녀석의 질량과 헬륨이라는 녀석의 질량을 줬을 때 양성자가 얘는 하나 있어. 그죠? 헬륨이 양성자 2개 있죠? 맞죠? 그럼 질량이 2배여야 하는데 신기하게 질량 되면 1인데 질량이 얼마야? 4가 나와요. 우리는 알고 있죠? 누구 때문에? 중성자 때문에. 러더퍼드는 몰랐어. 이상하다. 왜 질량이 4배 차이 나지? 양성자 수는 하나, 2개인데? 혹시 질량은 차지하지만 전기는 띄고 있지 않은 어떤 입자가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예상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뭘 예측해요? 중성자의 존재를 예측까지 하는 것이 바로 러더퍼드 역적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대부분의 구조를, 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구조를 밝혀냈거나 예측한 사람이 러더퍼드라는 학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러시아의 체드윅이라는 학자가 마지막으로 중성자를 발견해주면서 전체 마무리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러더퍼드의 업적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원자 모형이 점점 발전되어 오는 과정입니다. 러더퍼드 완전 천재죠. 하지만 러더퍼드도 설명하지 못한 게 있는데 이 행성 모형의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 책에 나와 있는 맨 위에 있는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이 모형.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게 있을 텐데 이런 거야. 간단히 말하면 여기는 껍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껍질.
껍질의 개념이 없죠. 얘는 1차 껍질, 2차 껍질. 껍질의 개념을 도입한 게 바로 보의 원자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러더포드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바로 2년 뒤에 발표를 한 거죠. 그걸 도안에서 설명한 게 바로 이런 원자 모형입니다. 지금은 좀 더 발전되어서 오비탈 모형이라는 모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을 배울 때 오비탈 모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자의 구성 입자를 하나하나 밝혀내었다라는 말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전자의 전하량을 마이너스 1로 알고 있잖아. 체크. 전자의 전하량을 마이너스 1로 알고 있는데 실제 마이너스 1은 아니야. 마이너스 1은 상대적 전하.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상대적 전하량이고요. 실제 전하량은 이따만큼입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실제 전하량이 따로 있고 실제 전하량이 따로 있고요. 상대적인 전하량이 또 따로 있다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던 마이너스 1이라는 전하량은 상대적인 전하량이었다라고 일단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이 실제 전하량을 기본적인 전하량이다. 기본 전하량이라고 불러줍니다. 용어적인 부분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야. 다음 시간에 합시다. 전기도는 우리 A파트까지만 했으니까 A파트에 해당하는 문제 좀 풀어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들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A파트는 9번까지네요. 9번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고 자료 1, 2요. 자료 1, 2 아니야 2는 못해. 전기력이잖아. 자료 1만. 자료 1은 자료 1만 9번까지. 내신만 문제는 9번까지. 전기력 문제가 꽤 많죠. 전기력 문제를 하려면은 지금 막 1, 2분, 3, 5분 만에 막 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1단, 크게 대단원 1단원, 대단원 2단원, 대단원 3단원이 있는데 물리 파트에 가장 어렵다는 대단원 1단원 역학 파트를 마치고 두 번째 단원에 들어온 거야.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전기 자기에 대한 전자기학을 지금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전자기학. 오케이, 전자기학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네. 두 개만.